네,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자원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주의 때문에 간혹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건 사고로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상의를 해야 될까요? 치료받는데 좀 비용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사회복지사와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력 평가를 자세히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또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후원해주는 재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재발치료비 같은 경우도 성인은 거의 없는데 아동은 프로메 재단 등 일부 재단들이 있어서 치료비가 걱정돼서 재발치료를 못 받는다 걱정되시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일단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전문적으로 재활치료가 어떻게 필요한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6세 미만인 경우는 그 발달 지연이 있다라는 의사소견을 받으셔야 하고요. 6세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들을 신청할 때 장애인 등록 아동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또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바우처를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인 경우는 발달 지연이 있다라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와 같은 발달 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9번 없이 129번 누르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실 때도 129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주소에 go.kr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믿을만한 사이트로 검색하시려면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료나 생계 문제, 또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위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주소지로 되어 있는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거든요. 옛날 동사무소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돌봄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장애, 발달 장애 아동 돌봄, 이렇게 서비스 내용들과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발달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서 대구 광역시에 있는, 이거는 지역별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추가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발달 장애 아동 지원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장애 가족 양육 지원 사업 한번 볼게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 장애가 심한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라는 거는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그 활동 지원을 돕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지원받으면 되십니다. 저소득층인 경우는 주민센터 통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명의 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월 70시간 기준 내에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민센터 직접 가셔도 되고 구글에서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치시면은 이 안에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장애를 가진 아동뿐만이 아니라 형제 중에 장애가 없는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일반적으로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녀를 임신부터 양육까지 관련된 제도적인 정보나 의료적인 상담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터넷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 장애를 가지지 않고 있는 아이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돌봄이 지원 사업을 여기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내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 상담이 길어지거나 필요로 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거를 단어만이라도 몇 개 이렇게 적어 보세요. 치료비 아니면 아이 돌봄 문제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더 준비하셔야 될 것은 치료비 관련돼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진단명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애가 어떤 상태인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몇 급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치료할 때 수술이 계획되어 있다면 수술 날짜, 수술명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때 그 조건을 모르고 전화하시는 경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례가 있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더 도움을 주고 싶고 오고자 하는 분이 직접 상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소득,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는 일당 얼마 버셨는지, 일을 못했다면 어느 기간 동안 일을 못했는지, 그 다음에 자산,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공시지가로 얼마인지, 월세나 전세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지역인지 직장의료보험인지 또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의료급여 환자인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실비보험이 있는지, 또 내 질환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개인적인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의료실비보험이 있으면은 정부 지원이든 민간보험이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보험이 있는 경우는 알아보시는 게 의미가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기록하실 메모지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죠.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도 연결하고 또 치료비 후원을 연결하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병원, 요양병원, 중형급 이상의 병원들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좀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